통계함수와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자, 1번 중간 2, 3셀부터 2, 10셀 영역이네요. 자, 기말 F 3셀부터 F10 영역이고요. 평균 G 3셀부터 G 10셀 영역이 됩니다. 자, 지금 영역이 3개예요. 중간에 대한 영역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기말에 대한 영역이 있고 평균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이 11셀부터 G11셀까지 영역에 표시하라. 자, 가장 큰 점수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점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때 조건 나오죠. max라는 함수와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자, max와 large가 있는데요. 이 max라는 함수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고요. large라는 함수는 내가 지정한 수가 몇 번째로 큰지, 즉 몇 번째로 큰 수를 내가 지정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max와 large를 이용해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값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max하고 large 함수를 쓰라고 했고, 자, 중간 기말 평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을 무엇으로? 네, max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큰 값은 larg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함수 사용법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차이값이니까 max라는 함수의 결과값에서 large라는 함수의 결과값을 빼주면 결국에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중간 하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 중간 점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중간의 가장 높은 점수는 뭔가요? 바로 여기 90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자, 90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은 자, 88, 88, 88. 자, 바로 88이 되네요. 그러면 90에서 88을 뺀다면 결과값 얼마 나와야 되죠? 네, 2가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가장 큰 값 찾으라 라고 해놓고 나서 두 번째로 큰 값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는 얼마가 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값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는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수식은 max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max라는 요 함수 목록이 나오는데, 자, max라는 함수는 최대값을 구합니다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자, 탭키를 누르면 되고요. 탭키를 누른 다음에 자, 사용법입니다. 여기 fx 키를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인수 대화 상자에 내가 어떤 값들 중에 최대값을 찾을 것인지, 자, 잘 모르겠으면 여기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최대값을 구하는데 논리값과 텍스트 문자는 제외가 되고, 자, 이 넘버에는 최대값을 구하려는 수가 들어가면 돼요. 최대 255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값을 하나하나 넣는 것이 아니라 범위 값을 지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3셀부터 자, 이 10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바로 여기 90 결과 나오죠. 오케이. 자, 이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일단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9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빼야 돼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연속으로 자, 빼기 large라는 함수를 이용하자라고 하면 되겠죠. 자, large라는 함수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입니다. 이 k번째가 바로 몇 번째? 자, 이렇게 뜻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탭키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 fx 눌러 볼게요. fx를 클릭하게 되면 자, large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array가 있습니다. 자, 이 array가 바로 뭐냐면 값을 구할 범위예요.
즉, 자, k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열 또는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데이터의 범위니까 자, 어디서부터 이 3셀부터 어디까지 이 10셀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자, 맥스하고 똑같죠. 그리고 나서 자, 몇 번째 찾을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찾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큰 값은 얼마 나왔죠? 88 나왔죠. 우리 맥스에서는 얼마 나왔나요? 맥스에서는 90 나왔죠. 90에서 얼마를 빼면 88을 빼면 자, 바로 결과값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결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대로 뭐 하면 되죠? 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드래그하면 한 번에 그 차이값이 나오겠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네, 직접 가장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서 검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자, 평균입니다. 이 평균 값이 있는데 평균 G3부터 G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자, 이때 평균이 가장 큰 학생이 1위입니다. 점수가 높은 학생이 1위가 되고요. 무슨 함수?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순위를 계산을 할 때는 이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랭크를 사용을 할 때 기준값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현재 점수는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가 요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구할 겁니다. 누구의 순위죠? 지금 현재 김미연이라는 순위예요. 김미연의 순위는 평균 점수들 중에서 몇 번째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자, 따라서 는 한 다음에 자, 랭크 함수 쓸 거니까 랭크 씁니다. 자, 랭크 보면은 밑에 함수가 있죠. 자, 됐습니다. 랭크를 이용할 거고요. 탭키를 누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인수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 인수 대화 상자에서는 우리는 뭘 쓸 거죠? 바로 평균 점수를 이용할 거예요. 누구의 순위를 구할 건가요? 바로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자, 첫 번째 데이터인 평균, 어떤 평균? 77.5. 자, 보면은 넘버가 나옵니다. 자, 이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다. 순위를 구하려는 수 바로 77.5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 밑에 REF가 나왔는데요. 이 REF는 레퍼런스의 약자예요. 레퍼런스는 참조 주소, 참조 범위를 얘기합니다. 즉, REF는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수 목록 또는 배열의 셀 주소. 자, 수의 목록이니까 평균 목록 얘기하는 거죠. 그 값들 중에 몇 번째냐. 그러니까 G3셀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요? G10셀까지의 범위 중에서 이 G3셀은 몇 번째인가. 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참조 주소는 내가 순위를 한 명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한 칸만 구할 거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순위를 내려가면서 전부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 참조 범위는. 따라서 이 범위는 어떻게 한다? 절대 참조. F4를 눌러서 네, 고정시켜 줍니다. 주소값을 고정시켜 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이제 오더가 나옵니다. 자, 오더라고 하는 거는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자, 이걸 결정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예요. 0을 입력을 하거나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데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형태. 자, 계단으로 올라가면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숫자가 낮은 거에서 큰 거로 가면은 오름차순이고, 반대로 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 계단을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로 가는 이게 바로 내림차순입니다. 자, 이때 0을 쓰거나 생략이니까 여기다가 0을 써도 되고 또는 생략을 해도 된다.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뭐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오더에다가 0이 아닌 뭐 1을 쓰든 다른 걸 쓰면은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확인됐네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77.5점은 순위 5번째가 되는 거예요. 채우기 핸들을 내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93점이 1등, 가장 크죠. 그 다음에 2등 89점 나오네요. 자, 공동 3위가 나오네요. 83.5. 자,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의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라. 자, 주민번호가 있는데 그 주민번호 앞 두 자리가 바로 뭐예요? 네, 생년을 얘기하죠. 그 생년 두 자리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을 하는데, 자, 나이를 계산을 할 때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2017 빼기 출생연도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017 빼기 출생연도 더하기 1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나오자마자 출생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살이죠. 그래서 현재 연 빼기 출생년 더하기 1을 해야지만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되는데, 이때 함수는 left라는 함수와 함께 앰퍼샌드 연산자, 자, 우리가 and라고 얘기하는 자, 이러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뭔가요? 바로 이 출생연도를 뽑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바로 이제 텍스트 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를 구할 거예요. 나이를 구할 때 수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자, 2017 2017에서 자, 뭘 빼줘라? 출생연도. 자, 출생연도니까 출생연도는 주민등록번호의 자, 앞 두 자리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는 여기 지금 030312-417 뭐뭐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03이란 얘기는 2000년도 이후 출생자, 2003년이란 뜻이죠. 즉 2003년 3월 12일 출생이고, 자, 주민등록 지금 뒷자리 7번째가 4네요. 그러면 여학생이란 얘기죠. 네, 여자. 3이면 남자. 자, 1900년대 출생이면은 1, 2로 되겠지만 2000년대 이후 출생자는 이렇게 3, 4라고 번호표기가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2003년이라는 것 또는 2002년, 2004년, 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가져올 때는 지금 앞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2000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나이를 뽑아올 때 2017 지금 여기 지금 2000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빼기 지금 뭘 해줘야 되느냐? 20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등록번호의 저 두 값을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괄호를 열어주고 나서 자, 20 그리고 앰퍼샌드. 자, 앰퍼샌드는 연산자입니다. 값들을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건데, 미리 괄호를 여기 열어줬죠. 이렇게 열어주고 나서 함수 입력을 해요. left라는 함수. 자, left 함수 탭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 문자냐? 자,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그래서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 바로 주민등록번호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num 캐릭터, 자, number of characters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 자, 텍스트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자, 몇 글자 가져와야 되죠? 안 쓰면 기본 한 글자입니다. 근데 03까지 가져와야 되죠. 따라서 자, 2라고 써서 03을 가져옵니다. 아하, 자, 03을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2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문자예요. 왜? left도 지금 문자입니다. 여기 보면 큰 따옴표로 묶여 있죠.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돼요? 문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20도 이렇게 묶어주자. 짜잔,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에 자, 괄호 이제 마무리 열고 닫고 열고 그 다음에 닫으면 이게 결국에 뭐가 돼요? 2017년에서 자, 2003년을 뺀 겁니다. 2017년에서 2003을 빼니까 자, 얼마 나오죠? 네, 14라는 값이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 실제 나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더하기
1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조건대로 뒤에다가 더하기 1. 자,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자, 제시 조건하고 똑같죠? 2017 마이너스, 자, 이게 바로 출생 연도를 계산하는 식이고요. 더하기 1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내려주게 되면은, 자,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자, 우리나라 형식의 나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 두 자리를 가져오는 것과 앞에, 자, 이 공을 붙여서 이걸 네 자릿수로 표기하는 방법이 바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앰퍼샌드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자 연결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고 해서 그대로 연결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볼까요? 4번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를 계산하여 수업료 미납자 수에 표시하시오. 자, 빈칸이 미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미납자다.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계 함수에서 지금 카운트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함수를 알아야겠죠. 카운트라는 함수는 숫자만 세어주는, 즉 숫자가 들어있는 셀만 세주는 함수가 바로 카운트예요. 카운트 A에 뒤에 지금 A가 붙었죠. 네, A는 all이라고 보시면 돼요. all. 자,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자, 셀의 개수를 다 세주겠다. 또는 뭐 n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와 카운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운트는 숫자만 들어있는 걸 셉니다. 자, 카운트 A는 숫자든 문자든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세겠다. 카운트 블랭크 있습니다. 자, 세는데 블랭크 비어있는 거죠. 즉 이거는 빈칸을 세주는 함수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 빈칸이 미납자예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할 때 미납자 수 계산을 할 때는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 A도 아니라 바로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엑셀로 넘어와서 수업료 미납자 수를 구할 때는, 자, 함수의 종류는 뭘로?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자. 자, 이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빈 셀의 개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가 바로 레인지, 범위 값이 됩니다. 자, 그럼 몇 명 안 냈나요? 1명, 2명, 3명, 4명이네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자, 알아서 빈 셀을 세어서 수식 결과 4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카운트를 쓴다라고 한다면, 자, 이 범위 안에서의 카운트 결과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센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없죠. 대신에 카운트 A를 쓰게 되면, 자, 숫자든 문자든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다 세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렇게 4개의 셀이 선택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카운트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죠. 기말 점수가 9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라. 자, 기말 점수가 있는데 그 기말 점수 F3에서 F10의 범위의 점수가 90 이상인 누구? 학생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90 이상인 수예요. 여기서 학생 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셀의 개수만 세면 되겠죠. 역시 카운트냐, 카운트 A냐, 카운트 if냐. 자,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 자,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을 센다. 카운트 A는 숫자든 문자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센다. 자, 카운트 if가 있습니다. 자, if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겠다. 자, 근데 지금 조건이 있죠.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엑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말 90 이상인 학생 수 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말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90 이상인 학생 수를 일단 찾아볼까요? 이상이니까 포함이죠. 1명, 2명, 3명이네요. 1명, 2명, 3명 맞습니까? 자, 이걸 무슨 함수 이용해서
조건이 있으니까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자. 탭키 누른 다음에 컨트롤 A. 자, 조건은요. 조건은 90 이상이에요. 이 조건이 바로 크리테리아가 됩니다. 레인지는 바로 범위가 되는 거죠. 어느 범위에서 자, 셀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 자, 기말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 기말 범위니까 이렇게 10까지 F10까지의 범위를 잡고 조건은 90 이상. 자, 90 이상이니까 먼저 자, 2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 90. 이렇게 얘기했죠. 자, 9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몇 개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조건은 문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데요. 큰 따옴표로 묶지 않고 다른 이렇게 칸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알아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형태는 좀 봐야겠죠. 아, 묶어줘야 되는구나.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수식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3명 나오게 됩니다. 네,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자,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자, 6번이죠.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서 G14셀에 표시하라. 자,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 자, count if, sum if, count a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값이 지금 나오는데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나요? 이 범위값을 쓰려면 우리가 if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count a는 안 되겠죠. 자, sum if라고 하는 건 뭐냐면 sum은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즉 if는 조건에 맞는 값들의 총합, 이걸 구하는 것이었고, 역시 count if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보자고요. 수직선상에서 자, 여기가 80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요 사이 범위죠. 그럼 count if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unt if로 하려면 자, 80점 이상인 애들을 구하면 90점인 범위도 포함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얼만큼, 범위는 나는 표현할 때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딱 요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90점 이상인 애들을 빼주면 되겠네요. 80 이상인 아이들을 구해서, 학생 수를 구해서 90 이상인 학생 수를 빼면 자, 90 이상인 애들만 빠져나가니까 요 사이 범위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수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엑셀로 돌아가서 자, 80점대 학생 수가 바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80점대가 되겠죠. 자, 는 한 다음에 count if 컨트롤 A. 자, 범위는 평균입니다. 자, 평균 범위 이렇게 G10셀까지 범위를 잡아준 다음에 자, 조건은 이상 얼마? 80 조건 줍니다. 그럼 80 이상이면 봅시다. 하나, 위에서부터 볼까요? 1명, 2명, 3명, 4명 맞습니까? 4명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90 이상을 빼면 자, 마이너스 다시 count if가 되겠죠. 자, 다시 count if 입력을 하고 자, 레인지로 보면은 평균 점수, 자, 평균 점수의 범위에서 얼마 이상 90 이상인 학생을 빼자. 90 이상인 학생은 지금 몇 명? 한 명이죠. 90 이상. 여기 보면 한 명. 맞나요? 한 명. 됐죠? 근데 앞에 4명이었습니다. 앞에 4명. 자, 뒤에 1명 빼면은 80에서 90 사이는 바로 3명이 되는 거죠.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80점대 학생 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논리적인 연산 방법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차분히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7번이죠. 팀명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자, 팀명의 앞뒤에 있는 자, 공백을 제거하라.
공백은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 띄어쓰기를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무엇으로? 대문자로 변환을 하라. 자, 대문자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영어란 얘기예요. 알파벳이란 얘기입니다. 그 알파벳으로 대문자 변환해서 팀명 2에 표시하라. 자, 이때 어퍼라는 함수하고 트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어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퍼는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거꾸로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는 이제 로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트림이라는 함수는, 트림은 트리밍, 재단이라는 의미죠. 공백 제거 함수가 됩니다. 즉 어퍼와 트림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백 제거한 다음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엑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2가 있어요. 이렇게 표 2가 있는데, 일단 공백을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를 보면은, 자, 이 데이터에 보면 이렇게 앞에 공간이 있죠. 뒤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앞뒤에 있는 공백을 어떻게 해라? 제거하자. 자, 여기 잡히죠? 또 여기도 잡히죠? 자, 이러한 공백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에다가? 팀명 2에다 작성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자, 공간 제거, 공백 제거는 트림이라는 함수예요. 자, 트림이라는 함수는 텍스트 양끝 공백을 없애는 그러한 함수가 되는데, 텍스트는 팀명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뒤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딱 깔끔하게 없어지고 딱 텍스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뭐 하라고 했어요? 대문자로 바꿔라. 자, 어퍼라는 함수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이 결과값을 가지고 해야겠죠. 따라서 이 앞에다가 바로 어퍼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묶어준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열고 닫아야겠죠. 묶어준다면 공백 제거한 다음에 대문자로 변환을 하니까 이렇게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누굴 먼저 하느냐?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처음에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나중에 할 것이 바깥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대문자로 잘 바뀌었고요. 역시 채우기 핸들 이렇게 내려보면은, 자, 잘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네요. 국가에 대하여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라. 자, 국가에 대하여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야. 그래서 국가 2에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퍼, 어퍼, 로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퍼라고 하는 함수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퍼는 모든 글자 대문자, 로어는 모든 글자 소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퍼라는 함수를 그냥 사용해보자.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엑셀로 돌아와서요, 국가 2에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국가 2에 작성을 하는데, 로어라고 하는 거는 소문자, 어퍼는 대문자예요. 자, 남은 이제 프로퍼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프로퍼는요, 기준이 있어요. 프로퍼는 각 단어. 자, 각 단어의 첫째 문자니까 이거 뭐냐면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재미있는 함수가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코리아가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바로 어떻게 돼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나머지는 소문자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면, 자, 예쁘게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 통계 함수와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를 뽑아내는 경우, 뭐 레프트를 이용해서 왼쪽으로부터 추출, 또는 추가적으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세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 중간 글자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내는 미드라는 함수도 있고요. 또 트림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공백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주는 어퍼와 로어, 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프로퍼라는 함수도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통계 함수로 우리가 볼 때는 카운트, 그 다음 카운트 A,
count 블랭크. 자, count 삼형제입니다. count는 숫자만 센다. count A는 숫자와 문자, 즉 데이터만 들어있으면 다 센다. count 블랭크는 비어있는 셀만 센다. 여기에 조건이 더해지게 되면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셀만 셀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와 함께 랭크 이용하는 방법도 봤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자, 이 함수 파트, 특히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부분은 바로 엑셀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엑셀을 쓰는 이유기도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기보다 연습을 많이 하셔서 좀 숙달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무식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직접 써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약자로 된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뜻, 이런 의미, 또 함수 인수 대화 상자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이해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리를 이해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연습, 또 어떠한 순서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가, 자, 이러한 논리적인 것까지 함께 갖추면 조금 더 공부하기도 쉽고 실무에 적용하기도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계 함수와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